마광숙을 향한 형제들의 신뢰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작은 의식이 필요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확인받고 나면 더 깊어진다는 걸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형제들 4명이 한동석 앞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마냥 장난스럽지도 그렇다고 심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형수님 지지해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겨드릴 순 없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흥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꺼냈다. 그 말에 동석은 헛웃음을 지었다. 형제들 각자 손에 무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테스트지. 작은 테스트 몇 가지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우리 넷이 뽑은 테스트예요. 형님이 형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증명하셔야죠. 동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지만 범수가 손가락을 들어 말을 막았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요. 형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직접 만들어서 드시게 하기, 형수님한테 공개 편지 낭독하기, 형수님 앞에서 10분 동안 무릎 꿇고 진심 고백하기, 체력 기초 테스트도 통과하셔야 합니다. 강수는 옆에서 덧붙였다. 특히 체력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저희 형수님 일도 많고 성격도 강단 있잖아요. 기초 체력 없으면 버티기 힘들걸요. 동석은 손을 들어 머리를 헝클이며 외쳤다. 그게 사람한테 할 일입니까? 형제들은 동시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형수님이 아니라 이 가족을 지키고 있는 중심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 지켜야 했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였다. 누가 그녀를 책임질 것인지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알았어요. 뭐든 할게요. 광숙 씨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뭐든지. 그 말에 형제들은 박수를 쳤다. 테스트는 시작되었고 한동석은 체력 훈련에 들어갔다. 마광숙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술독가의 주방에서 조용히 장을 담그고 있었고 아직은 평온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이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범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나영은이 보낸 사진은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범수와 한이 그리고 세리가 함께 있는 평범한 풍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에 깔린 의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데려가겠다. 나영은의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는 협박처럼 느껴졌다. 범수는 세리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잔뜩 깨물려 있었다. 교수님, 그 여자 또 연락했어요. 한이 데려가겠다고. 세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한이는 네가 지켜왔고 세리 너도 내 곁에 있잖아.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교수님이 힘들어지면 한이랑도 멀어지면 제가 교수님 포기할게요. 그 말은 범수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범수에게 또 다른 책임을 느끼게 했다. 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영은은 이미 한이의 학교에 연락을 시도했고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범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용히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감정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날 밤 세리는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범수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가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범수는 조용히 세리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한이는 너를 좋아해. 나도 너도. 우리 셋이 가족이야.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 말에 세리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방 안엔 조용한 사랑과 결심이 흐르고 있었다. 독고탁은 조용히 문을 열고 장미의 방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장미애는 탁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한 듯 고개를 떨궜다. 이게 뭐야? 오강수 내 아들 맞지? 이 검사 결과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독고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장미애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너무 어렸고 난 겁이 많았어. 애 아빠는 아이 낳기 사흘 전에 죽었고 난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술도가의 업둥이처럼 맡긴 거야. 독고탁은 믿기지 않는 듯 머리를 저었다. 그게 말이 돼? 나한테는 처녀인 척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었다면 왜 말 안 했어? 왜 날 속였냐고? 왜 그 애를 그렇게 숨겨왔어? 장미애는 눈을 떨구며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성격 어떤지 아는데 당신이 강수를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어. 독고탁은 장미애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나 그 아들이나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이건 너무 비열하잖아.
장미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 알기 전에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문 밖에 선 그는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독고탁은 오강수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평온함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 강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탁 앞에 섰다. 너 정말 몰랐던 거냐? 장미애가 네 엄마라는 걸? 강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독고탁은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너와 장미애 사이의 검사 결과야. 친자 관계 99.9%. 강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검사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누군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던 시선. 그게 그녀였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전 그냥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만 생각했어요. 독고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네가 몰랐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말이다. 넌 장미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뭘 할 생각이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날 버렸다는 그 사실, 지금도 믿기 힘들어요. 독고탁은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내뱉듯 말했다. 그 여자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알고 나서도 왜 입 다물고 있었어? 이걸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던 거냐?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얘기 안 하셨어요. 전부 숨겼어요. 독고탁은 그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지만 결국 힘없이 손을 내렸다. 그의 두 손은 허공을 긁다가 그대로 내려앉았고 그가 뱉은 말은 무거웠다. 너도 속은 거면 그 여자 하나 남았네. 장미애 절대 가만 안 둔다. 말을 마친 독고탁은 몸을 돌려 천천히 돌아갔다. 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감정은 복잡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빈칸이 채워지는 느낌은 안도감이 아니라 상처였다. 그가 받았던 외로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자신을 낳고도 숨긴 채 살아온 장미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지만 그 그림은 아름답지 않았다. 강수는 손에 쥔 검사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엔 뭘 해야 하지? 그의 발밑엔 아침 햇살이 드리웠고 입술 위엔 깊은 주름이 남았다. 거짓의 끝에 도달한 진실은 때로 더 잔인한 법이었다. 오응수는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옥분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았다. 그는 여러 번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전화를 걸다 끊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용기를 냈다. 늦은 밤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옥분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옥분은 그 연락을 받자마자 거울 앞에 섰다. 속눈썹을 정리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손엔 작은 상자를 들었다. 혹시 오늘일까? 오래 기다렸던 고백의 순간이 오늘일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오응수가 먼저 와 있었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본 그의 얼굴엔 어설픈 미소가 떠올랐다. 왔구나, 옥분아. 응, 뭐야, 분위기 왜 이래? 흥수는 한참을 뜸 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옥분아, 너한텐 내가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말에 지옥분의 눈썹이 움찔했다. 뭐라고? 넌 너무 빛나는 사람이야. 난 그냥 너 옆에 서 있으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앞으로도 계속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지옥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오늘 나 보자고 한 게 그 말하려고? 흥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미안해. 나 정말 너 좋은데? 그만해. 지옥분이 말끝을 잘랐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머리 위에 와인을 쏟아부었다. 비겁한 자식, 프러포즈는 못할 망정, 이별은 참 예쁘게도 한다. 나한텐 한 번도 날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뭘 잃게 될지 말도 안 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노려보다가 발끝을 돌려 천천히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흥수는 붙잡지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했다. 서늘한 밤바람이 그의 셔츠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좋아해. 지옥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다.
오천수는 동생 오응수를 조용히 불러내며 술도가 뒷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해는 저물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다. 형 무슨 일이야? 흥수는 낯선 분위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천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요즘 자꾸 생각나.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없는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우리 키웠는지. 그게 지금 무슨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나 미순이랑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되나 싶어서. 오응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형을 바라봤다. 미순이 누나는 형 좋아해. 그 사람 눈빛 보면 알아. 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근데 전처가 이혼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잖아. 하다못해 위자료까지 다 줬는데도 미순이랑 만나는 장면 일부러 찾아와서 불륜이라 떠들고. 그 순간 흥수는 발끝으로 자갈을 차며 한숨을 쉬었다. 형, 난 솔직히 형이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온 것만큼 이젠 형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 천수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동생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해야 했다. 나는 그게 무섭다. 혹시라도 미순이한테 상처될까봐.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게 만든 사람 또 하나 만들까봐. 흥수는 형이 어깨를 탁 쳤다. 그럴 리가 없잖아. 형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착해서 그래. 근데 착한 사람도 이제는 자기 행복 좀 챙겨야 해. 안 그러면 평생 끌려다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이젠 좀 달라져야겠지. 그 말에 흥수는 피식 웃었다.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노을빛 아래 두 형제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다. 마음속 오래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술도가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부엌 한켠엔 한동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광숙이 남긴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첩엔 장 담그는 날짜, 온도, 발효 상태뿐 아니라 직원들의 상태, 형제들의 표정까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오천수가 칭찬해줬다. 그 사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줬다. 범수가 나한테 술도가 명맥을 잇는 건 나 덕분이라 했다. 그 말이 너무 기뻤다. 동석씨,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당신 걱정에 밤잠을 설쳤어요. 그 글들을 읽으며 동석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수첩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다. 형제들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봤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메우는 건 결국 진심뿐이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누구도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자고. 이 집을,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자고.